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311조 양도의 개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11조 양도의 개념 맨 밑이죠? 예,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출제. 별표 2개. 비록 2016년도에는 단독 문제로 못 나왔지만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그룹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자산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에 그 양도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바로 양도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난이도 조정에 따라서 쉽게 나오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제 출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깊숙하게 물어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요 양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에 대한 정의를 내죠.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냐? 뭐죠? 취득이지. 그죠? 예.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우리 과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느냐, 승계 취득하느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묻고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것이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는 시험에서 그렇게 실제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종합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거래를 제시해 놓고 그 제시된 거래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양도에 해당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구분해봐라.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어떤 다양한 거래를 제시해 놓고 이 제시된 거래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거 뭐 해봐라? 구분하라. 여기 이제 가장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고요. 이제 예외적인 문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라든지 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의 과세 여부라든지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 형태와 과세 문제 요것만 알아가도 학원 본전비는 뽑습니다. 예, 아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개념화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11조 양도 의의가 있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그냥 눈으로만 싹 훑어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 자산에 대한 밑줄,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자,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불비와 관계없이 우리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원칙을 뭐라 했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란 말이 뭐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형식적 요건이 완비됐느냐, 완비되지는 않았느냐는 묻고 묻지 않고 관계없이. 거기 나와 있는 매도, 교환, 대물 변제 등 요것이 바로 양도로 보는 전형적인 유상 거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자산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두 가지 꼭 잡으셔야 돼요. 유상 동그라미 시뻘겋게, 그 다음에 사실상 동그라미 시뻘겋게.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돼야 되고 그 사실상 이전되는 거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가 관계가 존재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양도의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의 조건 왼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양도의 조건 몇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세 가지. 이게 반드시 요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기억하고 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는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가 제시가 되는데 그 제시되는 거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시된 거래가 양도로 볼 거냐 보지 아니할 거냐는 이 세 가지 조건. 첫째, 무슨 양도? 사실상 양도.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둘째,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에서 무슨 양도된다, 여러분? 유상 양도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시적 우발적 양도. 그래서 결론은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 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본다는 것은 결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론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양도의 개념과 비과세를 섞어놓고 이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함정에 빠질 염려가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면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결론이 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같은 말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양한 거래를 다 외우실 수는 없고 그러면 양도로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세 가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쓸 필요 없죠, 여러분. 첫째,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 둘째, 확인하고 갑시다. 무슨 양도? 유상양도. 세 번째, 일시적, 우발적 양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로 볼 것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나온 게 무슨 이전 여러분? 사실상 이전. 그럼 여기서 사실상이란 말한 것은 뭐냐? 거기 우리 아까 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등기 등록과는 관계이시 없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다르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우리는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이전 것은 그러지. 자, 사실상 이전이 됐는데 잔금을 지급했어. 잔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가 등기가 된 경우 여기는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고 하지 않고 양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꼭 구분해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다 다르다. 이 말씀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무슨 양도는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여기는 안 하고 그러면 미등기 전매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여기는 못 하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똑같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뭐는 미등기 양도라 하면 그 자산에는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그 자의 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했다.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고 미등기 양도. 미등기 전매는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 규제 대상은 어떤 거다? 미등기 양도가 규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미등기 양도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 이시 없이 그 말은 취득 등기를 했느냐 못했냐 관계 이시 없이 사실상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면 이전됐다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갑으로부터 을이 매매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을이 취득했다가 을이 병한테 뭐 했다고요? 팔았다고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을은 당연히 자기 명의로 뭘 해야 되는가? 취득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득등기를 안 하고 양도했다는 얘기야. 취득등기를. 그러면 등기부상의 병은 을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등기를 등기부가 있는데도 안 한 경우와 등기부가 없어서 이전 등기를 못한 거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규제 대상은 뭐다고 여러분? 미등양도. 요걸 공시법에서는 여러분 들으셨나 지금 모르겠네요. 아직.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중간 생략 등기로 한다고. 등기부상의 을의 명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사실상 소유권 취득했는데 안 했는데? 했는데 자기 명의로 뭐를? 등기를 안 하고 병한테 양도했다고. 이때 구분해야 될 것은 등기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양도라는 것은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고, 미등기 전매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 못하고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했다. 그럼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양도했다. 그럼 미등기 양도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왜 안 걸리는가? 등기부가 없어서. 이걸 구분해. 그런데 안 했느냐 못했느냐는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면 넘어갔던 우리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을한테 뭐 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묻지 마라? 등기를 했냐 안 했냐 묻지 말란 얘기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묻지 말고 사실상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면 이전됐다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우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것에서 무슨 양도된다고요? 반드시 유상양도된다고. 유상. 여기서 유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걸 말하죠. 넘겨주고 뭘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뭘 받았어야 된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give and take. 세법 시간에 영어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텐데. 주고 뭘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유상양도, 그것은 반드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서 대가를 받았어야 된다, 안 받았어야 된다?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 대가를 받기만 하면은, 대가를 받기만 했다면 대가의 종류, 뭘 받았느냐, 어떤 걸 받았냐, 현금을 받았냐, 다른 거를 받았냐, 또는 양도 의사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유무는 불문. 뭘 받았느냐 묻지 않아. 그리고 네가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를 한 건지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를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그러면 넘어갔으니까 반드시 을로부터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대가.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는 것은 묻지 않는 얘기예요. 이때 대가가 뭐였으면 현금. 부동산 넘겨주고 현금을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말하는 민법에서 무슨 계약이라는 거 이거를? 매매. 그러니까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매매죠, 매매. 그러니까 결론, 부동산 매매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무슨 양도된가? 유상양도. 따라서 양도자한테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 넘겨주고 다른 부동산으로 받았대요. 다른 부동산으로. 부동산 넘겨주고 대가를 돈으로 받지 않고 다른 부동산, 다른 재산 받았대. 민법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 교환.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유상계약이 다 무슨 양도다?
유상양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양. 나는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넘겨주고 주식을 받았대요. 주식을. 돈을 안 받고 뭘 받았다고요? 주식. 요걸 바로 뭐라 하냐면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 주식회사 등에 자본금을 출연했는데 그걸 돈으로 출자를 하지 않고 뭘로? 물건, 현물로. 그 현물이 뭐다는 얘기야? 부동산.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을이라는 주식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뭐를 받았다?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법인이 뭐가 되는 거죠? 갑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명의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가고 대가를 받았다고. 또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대. 부동산 넘겨주고 기존 채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시켰대요. 이게 뭐죠? 일종의? 뭐야 여러분?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돈으로 못 갚고 뭘로? 부동산을 갚았다고. 내가 언니한테 지난주에 5만원을 빌렸어. 언니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갔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급히 돈이 좀 필요하니까 5만원만 빌려줘 언니. 내가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 그랬어. 그래서 빌려줬어. 근데 돈을 못 갚았어.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래? 다른 부동산 넘기래. 5억짜리 부동산 넘기래. 그러면 넘겨줬어. 그러면 5만원 갚느라고 부동산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죠. 일종의 뭐야 여러분? 이것도 대물변제. 다른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체크합시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이 중에서 뭐와? 교환과 대물변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무슨 양도다? 유상양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다? 교환적 성격을 띠고 있거나 무슨 성격을 띠면? 대물변제 성격을 띠면 이거는 우리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교환했다.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고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다. 무슨 변제? 대물변제. 양도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본다고요. 그래서 결론 여기다 표시해놔라고. 교환이 대물변제에다가 시퍼렇게 표시해 놓으시라고요. 거기 있죠 책에? 매도, 대물변제. 제 딸내미 책을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책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책이 깨끗해. 속 뒤집어지는데. 왼수 같은 딸이죠. 왼수입니다, 왼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너 왜 책에 아무 표시가 없냐? 너 선생님이 뭐 강조하는 거 있지 않냐? 응.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다 아냐? 알아들으면? 어? 알아들으면 서울대 갔겠지. 아주 속 터져요. 내가 봤을 땐 잤어. 아니면 눈 뜨고 있었거든. 아니 분명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강조하는 걸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멍치고니까. 그러니까 책에 보면 깨끗해. 그럼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 엄마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 사실은 저 닮아서 그래요. 속 뒤집어져야 돼. 아니 중요하다고 강조를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분명히. 그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잘 나오는 거다라고. 그렇다고 자기가 책을 한번 보고 통째로 그걸 딱 스크린샷 해갖고 외우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결국은 뭐 지 엄마 닮아서 똑같지 뭐. 지 아버지 닮아갖고. 그래서 제 딸내미가 공부 못하면 꼭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지혜비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 보라고. 나 공부 잘했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 교환, 대물변제 동그라미 시퍼렇게. 하여튼 교환적 성격을 띠거나 대물변제 성격을 띠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서 대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양도가 되고? 유상. 이때 대가만 존재하면 되는가? 그 대가를 뭘 받았느냐에서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가 양도를 하고 싶어서 양도를 한 거냐? 강제적으로 양도한 거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이래서 내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뭐로 넘어갔냐? 경매, 공매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은행에 돈을 못 갚았어. 은행 대출금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뭘 집어넣어 버린 거야? 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락가로 내 채무가 변제되는 거죠. 이때 경매나 공매나 소유권 이전은 자발적 양도예요? 강제적 양도예요? 강제적 양도죠. 그래도 양도로 본다고 안 본다고? 본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 한 번 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여보시오. 아니 은행에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저 돈 못 갚았다고 부동산을 경매를 집어넣어 갖고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넘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뭘 때리면 양도세를 때리면 이 사람은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내냐? 양도를 또 낼 거냐? 그건 안 물어봐. 과세관청이 세금을 때리는데 너 어디서 어느 돈을 낼 거냐? 그걸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흥분하신 분도 계셨어요. 한 번 진짜 있었더니입니다. 그분이 당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돈이 없어서 대출금을 못 갚고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고 경매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되는가? 그럼 그 양도세를 뭐로 낼 거냐냐? 그거는 과세관청이 무슨 돈을 내냐고 묻지 않는다. 일단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다. 양도를 보아서 안 봐서 그 양도한 사람한테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또 강제적 양도의 대표가 뭐가 있냐? 협의 매수나 수용당했어. 뭘 당했다고요? 수용. 내 토지가 수용당한 거야. 그럼 내 토지가 수용당한 건 자발적 양도예요? 강제적 양도예요?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러면 협의매 여기 공매 경매는 대가로 뭐가 존재하는 거고 경락 가이란 대가가 존재하는 거죠. 이걸 경락을 받은 사람은 그 경락 쪽에서 대금을 완납할 수 있고 넘겨받는 거죠. 그 대가가 있어 없어? 있어. 다만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자 협의 매수나 수용당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농지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상 수용당한 거야. 그래서 농지가 수용당했어.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 만면 위서티죠. 아버지 농사 그만 지으세요. 왜 자식들이 좋아해? 뭘 받아요? 보상만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대가를 뭘 받았어요 여러분? 보상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죠? 그럼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결론. 내 토지가 수용당했다. 그러면 수용당한 사람한테 뭐가 또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뭐야? 보상금이라는 대가가 어떻게 하니까? 존재하니까.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경매나 공매나 협의 매수나 수용이란 강제적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대가를 받지 않았대요. 대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무슨 양도야? 무상이죠. 그럼 이건 양도로 봐? 안 봐? 안 봐. 양도로 안 본다고. 그럼 과세 안 하냐? 아니.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안 할 뿐이고 다른 걸로 과세하는 거죠. 뭐로? 상속세나 뭐로? 증여세로 과세한다고. 상속세나 증여세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냐 상속세 증여세냐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유상이면 도자한테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수자한테 상속세 또는 뭐 증여세.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이전이야? 무상. 이게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대가를 받았으면 무슨 양도? 유상양도. 그럼 양도자한테 뭐가 과세가 되고?
양도 소득세가 왔어야 되는 거고 대가를 안 받았대. 그 이상하네. 왜 대가를 안 받았을까? 뭐니까? 상속이나 징여죠. 그럼 그때는 양도자한테 양도소득세라고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자한테 뭐로 과세해야 한다? 상속세나 징여세라고 과세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잡시다.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이 그림 한번 그렸을 것 같은데, 자, 유상과 무상의 가장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자 할 때는 이 그림을 반드시 머릿속에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얼마였느냐? 3억 원에 취득했대요. 자, 이때 양도를 했어요. 취득한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요? 양도했대요.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였느냐? 5억 원이었대요, 여러분. 자,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을한테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이때 갑한테 과세를 할 거냐, 을한테 과세를 할 거냐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한테 과세를 해야 될 거냐, 을한테 과세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관에서 대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라고요. 갑이 소유권 넘겨주고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넘겨주고 대가를 뭐 했으면? 받았으면 이건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이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매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만, 거기다가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연결만. 근데 대가를 안 받았대.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안 받았대. 그럼 무슨 양도, 여러분? 무상양도. 이 무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다고, 여러분? 증여와 뭐야? 상속. 그래서 여러분, 증여가 일어나거나 상속이 개시가 되면 우리 세법상 뭐가 적용되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이전이야, 여러분? 무상. 다만 차이점은 뭐냐?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뭐예요, 여러분? 증여는 뭐야? 생존시 무상 이전이고, 요거는 사후 무상 이전이고, 그게 차이점이야. 재산을 요 을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뭐로 보는 거고? 증여. 소유권을 넘겨주는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상속.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과세 체계가 똑같아요. 차이점은 얘는 생존시 무상 이전이고 얘는 사후의 무상 이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여세나 상속세는 똑같은 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을 받으나 증여를 받으나 다 최저 10%부터 20%, 30%, 40%, 50%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별도로 없고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는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1억까지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과표가 1억 원이면 10%,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다. 그러면 그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보세요. 흥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1억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린다고? 10%. 그럼 1억을 증여받으면 얼마다고 세액이? 1,000만 원. 근데 내가 5억이야, 5억. 5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까지는 몇 프로고? 10%. 1억을 초과해야 하는 금액부터 얼마까지? 5억까지 금액 얼마? 4억이죠, 4억. 요거 표시해 해줘도 모르냐. 4억을 몇 프로 때리고? 20%. 5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10억까지는,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세율을 때려요.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다. 그러면 40%. 30억을 초과하면 50%. 그래서 5단계, 10%, 20%, 30%, 40%, 50%, 5단계 초과 누진세를 때려요. 그래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떻다? 같아요. 다시 한번, 상속세나 증여세는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50%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나 증여를 받으나 세율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내리면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아라, 증여를 받아라. 세부담 측면에서는 상속을 받아라 그래서 상속. 즉 한마디로 뭐가 더 높다? 증여세가 더 커요. 왜냐하면 공제 금액이 다르다고 그랬죠. 공제 금액이. 부부지간에 재산이 넘어왔어. 부부지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증여. 그러면 이때 부부지간에 증여할 때 제가 얼마까지 공제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응?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상속을 물어보는지 증여를 물어보는지. 증여를 받았을 때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공제 준다고 여러분? 6억, 6억.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여러분. 세법 상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까지는 뭐가 없다? 증여세가 없다고. 증여세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6억 받으라고 아저씨한테. 받았어 안 받았어? 없대요? 조정해 그러면 6억도 못 줘. 자 결론 낼게요.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 공제 준다고. 그런데 상속을 받으면 얼마까지 상속세 공제 준다고 그랬죠? 30억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재산인데 상속을 받으면 30억까지 부부가 받아도 과세를 안 한다고. 그럼 부부는 증여일 때는 증여일 때는 얼마까지 공제받고? 6억. 적어 책에다가. 징그럽게 써. 외우지도 못하면서 왜 안 적어?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봐서 대답 못 해봐. 하여튼 도로 내쫓아버리지.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부부지간에 증여를 받았다. 얼마 공제 준다? 6억. 근데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았다? 그럼 얼마까지는? 30억까지는 상속 공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뭘 받는 게 더 공제 금액이 더 크다? 상속을 받는. 그래서 결론. 둘 다 적용되는 세율은 똑같지만 공제 금액이 어디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를 받아라? 상속을 받아라. 그래요. 상속을. 그러니까 요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한 번만 얘기해보라고. 글쎄 자기가 두 눈 뜨고 나한테 넘겨주면 6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는데 뭐 해주면 눈을 감으면 얼마까지? 30억까지. 글쎄 상속세 과세 안 한다고 그러더라. 스키야. 좀 액션 좀 취해주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불상사는 제가 책임을 못 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슨 양도일 때와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일 때 우리 세법상의 과세 차이점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상일 때와 무상일 때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첫째, 설명 안 드렸나요, 요거? 기억 안 한다고 안 했다 그러면 안 돼. 맨날 안 했대. 첫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져요. 자, 세법에 지금 체계를 설명드린 거 여러분. 유상양도일 때와 무상양도일 때 그럼 세법상에 무슨 차이가 있냐? 뭐가 달라진다고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결론, 매매 등을이나 무슨 양도면? 유상양도면 과세가 이게 뭐가 되냐?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러면 저거 외우는 게 아니야? 얼마 주고 사서? 3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다고? 5억. 그럼 이때 무슨 양도야? 매매면 유상. 그럼 이때 과세되는 가액은 무슨 가액이라고요? 차익. 얼마? 2억. 양도 차익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라면 2억이네요. 자, 2억 원을 갑한테, 을한테? 누구한테 때려야 돼, 세금을? 갑이야, 을이야? 요 차에 2억 원을 먹은 사람이 누구야? 갑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상양도 때는 누구한테 잡는다? 양도자야, 도자. 이게 바로 누가 되는 거냐?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자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됐어요. 물론 개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로 넘어갔다면 징여로 넘어갔으면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가액이 뭐냐? 양도가액이죠. 양도 당시 가액 전액이죠. 그럼 얼마? 그렇죠. 5억 전액이 다 과세가 된다고요. 5억 전체가 다 과세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이라면 증여 계약으로 넘어갔다면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냐? 증여 당시 가액이 되는 거고, 상속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상속 개시 현재 가액이죠. 자, 다시 한번 매매면 얼마 과세한다고요, 여러분? 2억. 증여면 5. 이건 누구한테? 도자, 수자? 수자 누구한테? 저 수자 누구야? 을이죠. 여기는 갑, 을 달라지는 거죠. 뭐로 가셔야 되는 거야, 얘한테? 증여세나 증여로 넘어갔으면 증여세, 상속으로 넘어갔으면 상속세. 누가 낸다고? 이거는 수자, 을이 는 거죠. 이거 사진 찍어 두셔도 돼요. 사진 찍어 두셔서 사진. 핸드폰으로. 자, 포토타임 일단 한번 찍읍시다. 사진 찍으라고. 안 쓰면 사진이라도 찍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정리합시다. 매매로 갔다.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다? 양도 차익 얼마? 2억만 과세한다. 매매로 넘어갔다. 얼마? 매매면 2억, 증여면 5억. 그럼 과세가액이 어디가 더 크죠, 여러분?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야. 네, 그래서 항상 증여나 상속 등 무상양도일 때가 매매 등의 무슨 양도보다? 유상양도보다 얘가 어떻게 하다? 세부담이 크다. 결론 낼게요. 얼마짜리 부동산을? 5억짜리 부동산을 자 마무리해봅시다.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 계약서 쓰면 과세가액이 얼마고? 2억 원이고 이걸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도자, 갑한테. 정리되셨죠? 뭘로? 양도소득세로. 자,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 계약서 쓴 것이 아니라 무슨 계약서 썼다고요? 증여 계약서 썼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과세가액이 얼마 되고요? 5억 전체 대서 도자한테 과세한다고요? 수자한테 과세한다고요? 수자. 그래서 증여일 때 재산을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증여로 인한 당사자는 누가? 증여자와 수증자죠. 이때 받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수증자한테 뭐로 과세한다고? 증여세. 상속을 받은 상속이다. 그럼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피상속인가? 상속인. 그럼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상속인이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냐?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여러분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상속세는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상속인한테. 요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럼 결론 냅시다. 5억, 상속을 일단 뺍시다. 상속을 빼고.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아니, 오늘 집에 아저씨한테 증여를 해는 것보다 뭐가 유리하다고 상속을 해주는 거 더 세법상 세금이 덜 부과된다고 그거 얘기하면은 아저씨가 그 한 몸을 던져 안 던져? 안 던집니다. 왜 던져? 짐을 싸야죠. 그러니까 일단 상속은 포기하고 뭐만 합시다? 증여.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저씨 술 계속 자기 와인 한 잔에 뭐 맥주 한 잔 하고 술 먹인 다음에 계약서 도장 찍어버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넘겨받으면 되죠. 크리스마스 선물 그 정도 해줘야 뭐 받은 것 같지 않겠어? 이벤트는 그 정도 해줘야죠. 자, 그럼 갑시다. 다시 한번.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가 내가 5억짜리 부동산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벤트로 뭐 해주고 싶어?
증여해주고 싶어. 그 증여를 해주니까 과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고? 5억 원이고 그걸 누구한테? 수자한테.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내겠다고. 뭘 내야 돼? 증여세. 그러면 그러지 말고 실은 뭔데? 실은 뭔데? 증여인데 무슨 계약서 써버리자고? 매매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고? 그리고 이걸 누가 내야 돼? 도자가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증여 계약서보다 뭐가? 매매 계약서가 세부담 측면에서 어떻게 하다? 적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억짜리 부동산인데 매매 계약서냐 증여 계약서냐에 따라서 과세가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세금 내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엄마가 자식한테 증여해주고 싶어. 오빠가 여동생한테. 우리 오빠가 이벤트 100일 기념으로. 오빠 만나도 그런 오빠 만나야 돼. 100일 기념으로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 이벤트 해준대. 그런 오빠 있으면 저 좀 꼭 소개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증여 계약서 쓰자니 세부담이 어떻게 해서 커지죠? 그것도 누가 내야 돼,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계약서 쓰자? 매매 계약서. 실은 뭔데? 증여인데 세부담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증여 계약서 쓰지 않고 무슨 계약서 써? 매매 계약서. 그럼 과세가액이 얼마고? 2억이고 이걸 누가 내? 도자. 오빠가 내는 거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이때 하나 더. 매매가 전형적인 무슨 양도인데? 유상양도인데 이 매매 당사자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누가 나오면 직계존비석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관계냐?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특수관계인이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써 제가? 왼수. 불 붙었구만. 자,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뭐면? 꼭 기억하라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나 특수관계냐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석 간에 뭐가 있으면? 매매가 있으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매매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야, 무슨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냐? 무슨 부모와 자식간에 사고 팔았냐? 니들 사고 팔은 게 아니라 뭐다? 증여로 추정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 얼마에 대해서? 누구한테? 수자한테. 그러면 매매 형식을 띈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지금 증여 계약서 쓰면 5억 원에서 수자 을한테 증여세가 부과되니까 그게 부과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매매 계약서 썼다고. 누구 지간이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석 간의 매매 계약서면 우리 세법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꼭 기억하라서 이거 취득세도 또 나와 이거. 그래서 니네가 세금을 증여세 줄이려고 매매 계약서를 써봐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이게 무슨 규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추정 규정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추정 규정의 의미는 뭐냐? 얘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거나 반증의 제시를 허용함. 그래서 세법은 추정 규정이냐 간주 규정이냐를 반드시 여러분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세법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 구분해 보시오. 이게 추정 규정이냐 간주 규정이냐 이거 구분해라는 얘기죠. 그걸 못하면 세법을 적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주 규정이냐 추정 규정이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슨 규정이라는 것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실제 대가를 받았습니다라는 대가 취득을 뭐하면 입증을 한다면 대가 관계를 입증한다면
중요합니다. 진짜. 대가를 받았다는 걸 뭐 한다면? 입증, 증명한다면 이때는 다시 뭐로 본다? 매매 유상으로 봐준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과세 체계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건의 매매개수서법 원칙 인정해 주는데 안 해주는데? 안 해주는데 비록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실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뭐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그때는 인정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꼭 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1년 내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계속 이 세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법을 못하면서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 합격자 모임에서도 역시 세법 시간에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 다 나왔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은 얼굴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있어. 왜냐? 평소 학원 다니던 모습하고 합격자 모임에서 볼 때하고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이분이 누군가 막 그날은 싹 꾸미고 오죠. 1년에서 가장 화려한 날을 입고 온다. 그래서 무지하게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교사님 붙었어요 뭐 그런데 누구지? 달라져 있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몇 번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저 앞에서 두 번째 앉았죠. 그러면 막 생각합니다. 그분이구나. 진짜인데. 여러분 이거 꼭 좀 이해하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합시다. 무슨 양도해야 된다고 여기? 일시적, 우발적. 마지막 조건. 근데 요거는 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일단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요 두 가지 조건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얘는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것은 양도 행위가 사업행위에 된다,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것은 사업행위라는 양도가 아니어야 한다고요. 이게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된다. 계속적, 반복적. 이러한 양도 행위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일어나. 반복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무슨 행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행위로 봅니다. 사업행위로. 이게 업이다고? 그럼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되느냐?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사업소득, 우리 종합소득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소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6가지. 그 중에 뭐로 구분해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양도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계속적, 반복적 양도이다고.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행위로 봐서 뭐로 과세한다고요?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개인이 누가 있느냐? 부동산 매매업자. 분명히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세법 어려워져요. 그리고 맨날 어렵다는 소리만 해. 나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사람들이 양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여기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두 글자에. 그쵸. 업. 부동산 매매
업. 주택 신축 판매 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양도는 이게 일시적 우발적 양도가 아니라 무슨 다 계속적 반복적인 무슨 행위다고? 사업행위다니에요. 그러면 사업행위일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된다고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여러분 일개 개인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레벨로 공부하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공매, 경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재테크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시장에 참여하고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뭘 받아서 경락을 받아서 그걸 나중에 팔아버리면서 뭘 먹는가? 시세 차이를 먹는 거죠. 그거를 뭐로 하는 사람이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로 가셔야 한다고요? 사업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가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가가치세 기간 동안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양도면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 관계없이 세법상 매매업자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그럼 우리 세법에 나중에 보시면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이게 매매업자냐 주택 신축 판매업자냐에 따라서 세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요. 아주 복잡해져. 이제 글로 가면 우리는 가지 마.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럼 뭐로 가셔야 된다 여러분? 사업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야? 그때는 양도소득세예요. 아씨, 약간 또 사업소득세라면 왜 또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가 뭐하고 있던 거? 거주하고 있던 주택. 거주하고 있던 주택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뭐하고 있던 목적이니까 거주. 그때는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양도세. 어떻게 좀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이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라고 과세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는 경우 구분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일시적 우발적.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여러분 부동산 매매를 했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나 또는 투자 목적을 취득했던 부동산 양도했다. 양도소득세에 종합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야. 왜? 매매업자가 아닌 향인은. 이해하셨어요? 공인중개사도 사업자죠. 그럼 중개업이지 매매업이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써요? 매매업자, 판매업자가 양도하면 뭐로 가고? 종합소득세. 이러한 매매업자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일 때는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거 어떻게 좀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서는 양도의 의,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케이스, 사실상 이전, 유상양도, 일시적 우발적 양도의 개념과 함께 여러분이 매매로 인할 때와 증여로 인할 때 과세 가액과 납세 의무자와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